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저 세상으로 갈 뻔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재명은 또 침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 현실에 대해 이재명은 어떤 심정일까요? 한겨레 신문이 김만배의 극단 시도를 두고 검찰의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론을 호도하는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한겨레 신문 소속 손현수 기자가 전한 김만배 관련 기사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자 입을 더욱 열심히 나불나불거리고 있습니다. 나이도 문재인보다 훨씬 더 많이 잡수신 주제에 문재인 하수인 노릇을 했던 박지원이 검찰 조사 후 어떤 말들을 하고 다니는지 잠시 후 전합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67만 4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 저의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드렸다시피 제가 부비동염으로 2주 동안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온전히 나아지진 않았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급히 돌아왔습니다. 첫 소식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시무시한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로 떼돈 벌기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어젯밤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미 4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이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뿐이다. 라고 우려했는데 정작 이 우려의 당사자 격인 이재명은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대장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라는 컨셉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함이겠죠. 한 명 한 명 죽어나갈 때마다 이재명이 입장을 밝히거나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한데 되려 이러한 이재명의 비인간적인 모습은 더 큰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장동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유한기 청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이 사망했고 지난 1월에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이병철 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재명의 법적 부인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역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이제는 일일이 한 명 한 명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나랑은 관련 없다라고 강조하고 싶다 할지라도 명복을 빈다, 깊이 애도한다 정도는 말을 해줘야 정상일 텐데 역시 이재명은 문재인과 더불어 소시오패스의 양대 산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김만배의 사망 시도 사건은 자의에 의한 사건일까요? 타의에 의한 사건일까요?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 내지 추론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는 자신의 측근인 이한성, 최우향과 인테리어 업자 이모 씨 등이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다음 날인 14일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경동맥과 폐 부위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흉기에 찔린 건지 찌른 것인지 어쨌든 경동맥은 목 부위에 폐는 가슴 부위에 흉기가 찔렸기 때문에 각각 두 곳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통 극단적 선택을 본인 스스로가 한다고 하면 한 부위를 정해놓고 마음먹은 계획을 한 방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만배의 경우는 참 특이합니다. 참 잔인한 말이긴 한데요.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찔렀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누군가에 의한 타살 시도 의혹이 생겨납니다. 동시에 죽지 않을 정도로만 찔렀고 김만배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 부분 때문에 김만배 스스로가 꾸며낸 생쇼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자의든 타의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재명과 얽혀있는 인물들은 인생이 꼬이거나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조력자들의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양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김만배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로 회계 처리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약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와 최 씨, 이 두 사람은 현재 체포돼 있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바로 오늘 오후 본 영상을 여러분께서 시청하고 계실 쯤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법으로 돈을 걷어들인 이들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은 대장동 관련 범죄자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지어 추가로 드러나다 보니 수사할 것들이 더욱 방대해지고 사건 정리하는 데도 배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검찰이 할 일은 오로지 범죄자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것, 이것 하나뿐이고 검찰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검찰을 못 잡아먹어 안달난 언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한겨레입니다. 손현수 한겨레 기자는 15일 검찰 전방위 압박, 김만배 자해, 변호인 조력권 침해 논란까지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김만배 자해는 검찰 때문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써제꼈습니다. 손현수 한겨레 기자는 검찰이 김만배 씨 측근들을 200억 원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입을 열지 않는 김 씨를 압박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압박의 부담을 느낀 김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수사 템포는 오히려 떨어진 모양새다라고 기사 내용을 채워나갔는데요. 입을 열지 않는 김만배를 압박해 이재명을 향한 수사의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보이는 검찰. 이따위 개인적인 견해는 기사에 실을 게 아니라 칼럼 같은 데서나 쓸 수 있는 논평입니다. 버젓이 사회 카테고리로 분류한 기사에 뭐뭐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가 뭡니까? 한겨레 기자라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기자 네 생각 말고 있는 사실을 가져다 보도를 하셔야죠. 나는 말이야. 청담동 술자리 소설 작가 있지? 김의겸. 그 김의겸 후배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인증이라도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김만배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수사 속도가 오히려 떨어진 모양새라니요. 조력자들 체포하고 바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또 김만배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안들을 더 추적해 나갈 수도 있는 계기도 생겨났지 않았겠습니까? 손현수 한겨레 기자는 눈과 귀 그리고 생각하는 뇌 수준이 이재명 비스무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제가 받은 감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재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우리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박지원이 이 사건으로 문재인까지 감옥에 들어가길 고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팍 꺾어버리는 발언을 한 셈입니다. 또 이 사건이 박지원 본인이 모셨던 나의 윗사람까지 끌려 들어갈 만한 사건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머리카락을 새카맣게 염색한 박지원 할아버지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혐의를 가지고 있다면 저한테 문 전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를 물었을 것인데 전혀 말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NSC 회의를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적이 있어서 문자는 나왔는데 다른 말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상에서 고 이대준 씨가 피살당하고 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열린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1차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문건 수십 건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죠. 이에 대해 박지원은 삭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노 전 실장도 삭제 지시가 아니라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우리 업무 전체가 보안이다. 노 전 실장의 보안을 유지하라고 전화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보안 하시는 양반이 업무용 서버에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몰랐다고 합니다. 국정원 서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파악도 못하고 있었으면서 보안을 강조하고 국정원장을 맡고 있었다니 참 기가 찰 노릇인데 더욱 기가 찬 건
박지원이 글쎄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지원은 어제 보니까 검찰 수사 태도가 과거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라며 부장검사도 와서 한번 인사를 나눴고 담당 검사나 수사관 등 직원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은 또 과거에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많이 싸웠던 경험을 거론하며 검사가 질문 하나라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기법도 훌륭해졌다고 말했는데요. 나이 80 먹은 노인을 수사하는데 검사가 그럼 편하게 해줘야지. 불편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막대 먹은 검사들이 아니겠습니까? 박지원은 과거와 현재를 달라진 자신과 비교해서는 생각할 줄 모르나 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라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건 박지원 윗대가리였던 문재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뚱딴지 같은 의미 부여는 하지 않는 것이 박지원 본인의 기대 심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옵니다. 박지원은 이 사건으로 방송도 잘리고 간간히 이렇게 인터뷰만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인터뷰조차도 못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